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학기 중에서 그 자료를 올리는 것으로서는 그 마지막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그 소음에 대한 그 강의 정리를 모두 마쳤고요. 그 에너지에 대한 그 자료를 여러분들 강의 자료에 올려놓았는데, 에너지에 대한 자료는 여러분들이 그 참고적으로 그냥 보는 자료로 그냥 할까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 땡큐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더 많이 배워야 하는데 섭섭한 그런 경우가 되나? 아무튼 뭐 그 저 에너지에 관한 자료는 좀 그 러프한 자료이고, 여러분들 기본적인 그러한 자료로서 참고로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원자력 에너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장단점 이런 것들, 그것도 내가 자료에다 한번 넣어놨는데, 그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소신, 개념 이런 것도 한 번쯤은 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여유로운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튼 마지막 시간이라 했는데, 지금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이 또 그 열정을 가지고 잘 들어준 거에서 대해서 감사하고, 또 마지막 시간인 만큼 또 그 여러분들이 그 다음 학기 대비해서 또 아무튼 학교 졸업하는 동안까지 그 좋은 그 시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는 또 여러분들의 그 기대에 미흡하지 않도록 또 그 같이 노력하는 그러한 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그리고 다음 학기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나는 것으로 일단 인사를 대신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에너지에 관한 그 자료는 오늘 정리해서 그 제외하였고요. 오늘은 대기 그리고 수질에 관해서 그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공학 이론 1 챕터로 나왔었는데, 일단 지구 온난화에서는 여기서는 온난화 지수가 무엇인지 CO2를 기준별 기여도를 명시를 한 것이다. GWP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라고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지구 온난화 지수를 적용하여 CO2 톤 단위로 배출량을 산정한 것이 지구 온난화 지수이다. 그래갖고 요 온실가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대 온실가스라고 하는데, 1992년 그 브라질 리우에서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그 이후에 1997년 일본의 교토에서 교토 의정서에 의한 6대 온실가스를 그 제정 아무튼 그 뽑아놨는데, 그 중에 이산화탄소를 1로 한다. 그리고 메탄을 2, 이산화질소를 30, 수소불화탄소, 그리고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이런 것들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1이고 또 제일 많은 게 뭐죠? 과불화탄소네요. 아무튼 이런 그 6대 온실가스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고요. 또 그 또 그 대기를 조성하는 기체 중에서 비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뒤에 나오나, 그 대기를 조성하는 기체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잠시만요. 그리고 그 전에 저거 한번 대기를 조성하는 기체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질소였죠. 질소가 79%, 80% 정도 된다. 그거 알아두고요. 그리고 온난화, 그 지구 온난화 그 지수에 대한 이산화탄소는 1, 2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온난화 기여도라는 게 있어요. 그 온난화에, 지구 온난화에 기여라는 것은 나쁜 의미의, 안 좋은 의미의 기여라고 했는데,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그리고 또 엘니뇨 현상, 또 그 엘니뇨 현상 이번 아무튼 집중호우에 의한 그 엘니뇨 현상 올 것이고, 또 겨울에는 폭설 이런 것도 엘니뇨 현상에 의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엘니뇨
라니뇨, 라마마 이거 한번 저기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표로 쉽게 한마디로 제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보도록 하고요. 온난화 대책, 기후변화 적응 이런 것들은 그 유엔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책들이다. 그렇게 그리고 스모그와 산성비, 스모그는 스모크와 포크의 합쳐진 말이다. 그리고 한마디로 스모그라고 하는데 스모그에서는 런던 스모그 그리고 LA 스모그 그 상상하는 과정 그 그림으로 제시했고 또 그 LA 스모그와 런던 스모그에 대해서는 대기 오염 개론에서 또 이론에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뭐 표로 쉽게 그 제시를 했으니까 그런 거 참고로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스모그는 왜 일어나는가 기온 역전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침강 역전에 대해서 또 기온 역전에 대해서 대기 이론 네, 저 제시한 자료 기온 역전 다시 한번 보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그리고 오존과 옥시단트의 생성 과정 이런 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성층권에서는 오존이 생성한다. 성층권 저 지구 대류의 지구 첫 번째 그 권역이 대륙권이고 두 번째 권역이 성층권이다. 10km에서 40km가 성층권인데 20km에서 30km 정도는 오존층이 형성이 된다. 그런데 그 6대 온실가스 등 온실가스 때문에 그 오존층이 파괴되어 그 오존층이라는 것은 그 지구의 그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역할도 있고 온도를 조절해 주는 아주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오존층이 파괴가 돼서 뭐 자외선이 그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그 오존에 대한 문제, 오존은 뭐 살균력도 있고 장점이 있지만 오존에 대한 피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산성비라는 것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황산과 질소를 그 질산을 맞을 경우에 pH 5.6의 그 비가 생성이 된다. 그림 그려놨고요. 잠시만요. 네, 이번에는 대기 오염과 오존층의 파괴입니다. 오존층은 어디에 형성이 되는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가 지표로 치자면 지표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대륙권이고 그 10km에서 50km가 성층권 그리고 그 다음이 중간층 그 다음이 열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요 대기 권역에 대한 이러한 구조도 여러분들 알아두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대륙권이 무엇인가 그리고 대기의 조성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질소가 78%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야 할 것이고 대기 오염은 배출 오염원은 자연적인 배출원, 인위적인 배출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고정 오염원은 점 오염원, 그리고 면 오염원, 그리고 이동 오염원은 선 오염원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요. 대기의 경우는 고정 오염원, 이동 오염원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수질의 경우는 고정 오염원을 점 오염원이라 그리고 이동 오염원을 비점 오염원이라 포인트 소스, 난 포인트 소스 이런 그 개념으로 구별을 했었어요. 그리고 대기 오염 물질은 생성된 차수에 따라서 1차 오염 물질은 먼지, 황산화물 등이 있고 2차 오염 물질은 오존, 펜 그리고 지난번에 그 생태 건강 시간에 VOC라는 거 배웠죠. 휘발성 유기 화합물 등 뭐 이런 것들이 2차 오염물로 되어 있고요. 기타 뭐 저기 산화물 그 광학 반응을 일으키는 산화물 이런 것들이 2차 오염물질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행성은 입자성 오염물질 그리고 가스성 오염물질 먼지
또 그리고 황산화물, 탄화수소, 화학적 조성은 유기화합물, 탄화수소, 무기화합물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오염의 종류에는 산화물 그리고 VOC 그리고 부유입자, 2차 오염물질 한번 볼까요? 메탄, 뭐 아세트알데하이드, 과산화수소, 뭐 황산 이런 것들이 2차 오염물질이네요. 그 다음에 대기 환경 기준 참고, 그리고 대기 오염의 영향 참고, 그리고 대기 오염의 제어를 해서 중력 침강성 그리고 침강실에 의해서 중력에 의한 침강을 이용한 대기 오염, 그리고 사이클론을 이용한 그러한 대기 오염 제어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기 그 여가 집진기라 하면은 전기 집진기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가 집진기, 전기 집진기는 다른 곳에도 많이 쓰지만 우리가 그 고속도로 설계 시공 당시에 그 터널 내부에 대한 그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서 여가 집진기, 전기 집진기, 그리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제거를 위한 그런 경우에 그 최근에 여가 집진기, 전기 집진기를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분무식 세정기, 물을 뿜어 올림으로써 그 분무시킴으로써 그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자동차용 촉매 환원 장치, 요 그림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오래된 경유차 미세먼지 대책으로서 그 경유차에 대한 대책으로 그 자동차의 촉매 그 전환 장치, 요거는 산화시키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그 적용해서 법적으로도 부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도 그 자동차 검사 때 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존층의 파괴는 오존과 오존층, 그리고 오존에는 좋은 오존이 있다, 나쁜 오존이 있다, 이런 거 그 지난번에 설명을 했고요. 오존층의 파괴 요 메커니즘 그 과정 한번, CFCl3가 CFCl2 플러스 CL이 되는 경우에는 염소 원자가 여기에 방출된다. 그리고 Cl 플러스 O3, ClO 플러스 O2의 경우에는 오존이 파괴된다. O3가 O 플러스 O2 오존이 파괴된다. 그리고 ClO 플러스 O 플러스 Cl 플러스 O2는 염소 원자, 여기 염소 원자가 여기서 ClO가 Cl로 염소 원자가 재생이 된다. 요 의미, 요 표 여러분들 두어야 하겠고요. 오존층 파괴 원인 앞에서 설명한 것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오존층의 파괴, 오존층에 대한 그 협약은 뭐죠? 비엔나 협약에 대해서 그 오존층의 파괴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외선에 의한 피해, 그 여러분들 그 참고로 보라고 했는데, 저기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오존에 대해서도 오존 경보제가 발령이 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0.01 오존 농도 0.001 ppm, 0.003 ppm, 0.005 ppm 단계별로 뭐 주의보, 경보 이런 것들이 발령이 되고 있는데, 오존은 주로 여름철 그리고 맑은 날씨 그리고 그 온도가 높은 그런 경우에 그 오존 경보에 대한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 그 대기 오염 웹이 있죠. 그리고 미세먼지는 우리가 그 핸드폰만 봐도 알 수 있고, 아니면은 길 지나가다가 뭐 도로에 그 전광판 비슷하게 대기 오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설치를 해놨는데, 기준치랄까 현재 상황, 그리고 또 오존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신경 써서 한번 그 보아 두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오존의 그 측정 단위를 우리가 뭐라 그랬죠? 오존의 측정 단위 저기 있죠. 대기 오염 그 개론에 뭐라 그랬어요? DU 답슨 유닛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기 대기 오염 개론에 대해서는 잠깐 볼까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대기의 사권역, 대륙권, 성층권, 그리고 또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존재한다. 그래갖고 오존층의 두께 단위는 답슨 유닛, 이렇게 답슨 유닛 해놨고요. 그 다음 중간권 10권 있고요. 균질층이 있고, 균질층 말고 또 무슨 층이 있다 그랬죠? 비균질층이 있는데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런던 스모그와 LA 스모그 비교해놨고, 여기 대기 오염물질 그 종류, 그 커다란 그런 내용들만 한번 봐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기 분자량 산출 방법 이런 거 정도 봐주시고, 기타 연습 문제는 그냥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대기에 대한 그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기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수질 오염의 지표로 자료를 넣었던 그런 자료, 지난번에 안 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볼게요. 물리적 항목에서는 탁도는 물이 탁한 정도, 그리고 냄새와 맛에 따라서, 그리고 색도 우리가 색깔로 봐서도 구별을 할 수 있고, 온도, 그리고 물리적인 부유물질 SS Suspended Solid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화학적인 항목에서는 수소이온 농도, 그리고 용존산소 DO, BOD, COD, 그리고 경도, 알카리도, 총유기산도, 전도도, 독성물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인 항목에서는 총대장균, 그리고 식물성 플랑크톤, 클로로필 A, 요것은 조류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주로 녹조에서 다루는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수질오염 지표 중에서 SS는 무엇을 뜻하신가, 여러분들이 지표에 대한 설명 관한 것 이런 거 한번 읽어보고요. 이번에는 농도에 관해서 얘기를 할게요. 수질 이론에서 첫 번째 내용이 농도죠. 농도, 몰랄리티는 용액 1리터 중에 포함되는 용질의 몰수로서 그 1몰은 분자량의 g을 붙인 것이다. 그래갖고 여기 그 몰 농도 M은 V분의 N이다. M은 V분의 N이다. 여기서 V는 부피를 나타내고, 그리고 N은 뭐죠? 용질의 몰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요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ppm, 대기도 마찬가지로 환경공학에서 그 ppm을 모르고 지나간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여러분들 이미 다 과거에 알고 있는 얘기겠지만 다시 한번 1ppm은 미리그램 퍼 리터, 그리고 미리리터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리고 미리그램 퍼 리터 요거 하나만이라도 10의 6승의 개념이 있죠. 그리고 또 ppm 농도는 퍼센트 농도 곱하기 만이다. 그래서 계산을 해놨고, 그 다음에 수소이온 농도는 우리가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말하면 H 플러스 수소와 그리고 그 산성과 알칼리성 해서 합해서 그 13, 자연수의 pH는 7로 중성이니 빗물의 경우는 탄산의 영향으로 5.6을 유지한다. 우리 산성비에 관해서 얘기할 때 얘기를 했었고, 대기오염 시간에 얘기했죠. 그리고 수소 이온 농도에 계산하는 방법, 내가 그 연습 문제에 넣어놨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몰라도 다 알아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겠지만 그래도 또 한번 정리를 해놨어요. pH는 로그 H분의 L이다.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부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폐수 처리에서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많이 했었죠? 우리가
생물학적 처리를 많이 해놨었죠. 그래갖고 생물학적 처리 그에 플러스해서 이번에는 물리적 처리가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를 해놨어요. 폐수 속의 거친 부유물질이나 협작물을 제거하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유효 간격에 의해서 세 스크린, 중 스크린, 조 스크린 이런 식으로 스크린의 간격에 따라서 분리한다. 그리고 그릿이라는 게 있어요. 자갈이나 모래, 달걀 껍질 그런 것들을 무기 고용 물질을 혼합물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그릿에 의한 그 물리적 처리, 운영 조건, 침사지의 전방에 설치한다. 침사지는 모래 연못이죠. 근데 모래 연못은 왜 그 설치를 하는가? 그 슬러지가 가라앉기 위해서 우리가 그 찌꺼기가 가라앉기 위해서 그 모래를 넣은 연못을 그 만들어서 설치를 하는데 1차적으로 물리학적 처리, 1차 처리라고 어제 얘기했죠. 1차 처리는 커다란 협작물, 무기 고용 물질 이런 것들을 제거한 이후에 또 침사지를 설치한다. 그리고 사석의 퇴적 방지를 위해서 유석은 얼마로 한다. 통과 유석 얼마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입자의 그 침강 속도를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을 우리가 스토크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잠깐 스토크 법칙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할게요.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고 스토크의 법칙은 vs 입자의 속도, 침강 속도예요. 그거는 침강 속도는 18뮤분의 뮤는 여기서 점성 개수를 뜻해요. 점성은 얼마큼 점도가 있는가. 그래갖고 그 입자의 집경 d 제곱은 로 p 마이너스 로 p라는 것은 그 입자의 밀도예요. 그리고 여기서 로는 가스의 밀도인데 가스의 밀도는 우리가 보통 1을 기준으로 해요. 비중 1로 기준을 한다. 그리고 곱하기 g는 중력가 속도. g가 어디 있죠? 이게 중력가 속도 980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입자의 침강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우리가 입자가 그 수질 오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입자를 제거할 때 입자의 침강 속도까지 계산을 해서 우리가 그 뭐 침사지를 설치하고 그 침전지에 적용을 하는데 여기서 예제를 하나 넣어놨어요. 공기 중에서 침강하는 그 직경이 얼마, 그리고 침강 속도는 침강 속도는 얼마인가? 스토크 법칙을 적용해서 밀도는 5점이다. 점성 개수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입자의 그 침강 속도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 식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침강 속도는 d, 직경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3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로 제로, 입자의 밀도는 5.2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 가스의 밀도는 우리가 비중 1로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g는 980 대입하면 되고, 18뮤, 점성 개수는 얼마라고 했냐면은, 여기 뮤는 여기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요거 계산을 하면은 답이 2번 0.137 cm/s 이렇게 그 스토크 법칙에 의해서 그 물리적 처리에 의한 그 침전에 그 침전지에 떨어지는 입자의 속도 이런 것까지도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스토크 법칙에 대해서 또 침전 속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그 스토크 법칙이 무엇인지, 그 스토크 법칙에서 가장 잘 적용되는 공정은 1차 침전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침전되는 그런 경우에서 그 얼마큼 침전되는가, 입자의 속도가 얼마인가, 이것을 우리가 계산할 때 스토크 법칙을 적용을 한다.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 전달하고 싶어서 이 자료를 넣었고요. 그리고 화학적 폐수 처리라는 것은 화학적 폐수 처리의 특징은 처리 시간이 짧다. 뭐 화학반을 일으키는데 그렇게 커다란 시간을 걸리는 그런 건 아니겠죠. 처리 효과가 일정하며 안정돼 있다. 물리적 처리에 비해서 넓은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다. 독성 물질의 제거. 여기서는 이게 가장 큰 특징이겠죠. 고도의 조작 기술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화학적인 그런 그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화학적
화학적 폐수 처리 방법을 쓴다. 그리고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 화학약품을 주입해야 되니까 처리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응집작용을 이용하는데 응집적으로 폴리머라는 것들을 사용을 해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든다. 원리는 중화, 흡착, 산화, 환원, 이온 교환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생물학적 처리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그 좀 설명이 모자른 부분이 있어서 이 자료를 넣어놨는데, 회전원판법이라는 것은 미생물 부착 성장형으로 별도의 산소 공급 필요 장치는 없다. 호기성 처리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접촉 안정법은 생물 흡수에 의해서 폐수 중에 유기물에 슬러지에 흡착시킨다. 그리고 심층 포기법, 말 그대로 심층, 그 광범위한 그 깊은 그런 곳까지도 폭기 에어레이션 시킨다. U자형 관을 이용해서 폭기나 마찬가지 에어레이션 실시하고 주로 부상조, 폭기에 의해서 떠다니는 그러한 물질들을 그 부상조를 사용해서 슬러지를 분리시킨다. 이러한 생물학적 처리에 대한 방법 원리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자료 보충했습니다. 그리고 혐기성 처리, 그것도 혐기성 처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그 산생성 단계, 미생물 생성 단계, 그리고 또 그 미생물이 유기산으로 생성되는 산생성 단계와, 그리고 유기산이 또 뭘로 생성이 됐죠? 메탄으로 형성되는 메탄 형성 단계. 그 단계는 여러분들 다시 하지 않아도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혐기성 그 분해 원리는 슬러지는 1차적으로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기 때문에 슬러지는 산소가 고갈되면 이후 혐기성 처리는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처리한다 그랬죠. 2차적으로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어 처리된다. 최종 부산물로 메탄이 생성된다. 그런데 메탄은 여기서 바로 에너지원을 회수해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메탄 생성되는 그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메탄 가스와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한 그 버너와 직접 연결을 시켜서 공급을 하는데, 여기서는 혐기성 처리의 장점으로 하나는 그 환경에 대한 환경 오염 폐수 처리를 하는 경우에 그 환경적인 그 환경 오염 저감의 효과와, 그리고 메탄 생성 경제적인 그 에너지 그 생성 효과의 두 가지의 효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혐기성 처리의 커다란 장점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혐기성 처리 단계는 가수분해 단계, 산생성 단계, 초산생성 단계, 그리고 메탄 생성 단계, 이렇게 네 가지로 주어지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그림에는 산생성 단계, 메탄 생성 단계,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으니까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되겠고요. 이 내용들은 저기 정답까지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해서 보아주면 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네,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부영양화 생략하고 폐수 처리로 넘어갈게요. 수질 영양 인자, BOD가 무엇인지, 용존산소가 무엇인지, 숫자가 클수록 공기가 함유하고 있는 그 포화도가 높으니까 숫자가 클수록 그 수질이 깨끗하다는 얘기 했었고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 산화제로는 KMNO4, 과망간산 칼륨, K2CR2O7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BOD와 COD의 관계, COD는 BDCOD 플러스 MBDCOD, 그리고 BDCOD는 BODU, Ultimate BOD라고 해서 최종 BOD를 뜻한다. 그리고 COD는 BODU 플러스 분해 불가능한 COD, 그리고 MBDCOD 분해 불가능한 COD는 COD-BODU. 그래서 Ultimate
BODU는 K 곱하기 BOD5로 계산을 한다. 그리고 참고로 MBAD COD 0이면 COD는 BODU. 요 과정을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요 과정에 대한 그 BODU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내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그 칠판에 그림으로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그리고 최근에는 BOD, COD 대신에 그 TOC라고 해서 환경부 기준으로 TOC라는 것은 총 유기탄소 요 TOC를 그 환경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지금 그 법으로도 저기 바뀌고 있고 앞으로는 총유기탄소 이런 말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유물질이 무엇인지 SS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물의 생물학적 처리, 호기성 처리로서는 활성슬러지법, 살수여상법, 산화지법, 회전연판법, 원판법, 호기성 수화법, 그리고 아까 먼저 자료에 접촉안정법 이런 것도 있는데 모두 호기성 처리. 그리고 혐기성 처리는 혐기성 수화법, 부패조, 이모프조, 혐기성 산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혐기성 분해 그 앞에 있는 자료에는 4가지 단계 가수분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 산생성 단계 그리고 메탄 생성 단계 이렇게 2가지 단계별로 그 구별을 하였으니 여러분들 잘 알아두고요. 유미성 처리는 호기성과 혐기성의 중간이다.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 미생물은 호기성 박테리아, 혐기성 박테리아 그리고 그렇게 크게 나누고요. 그리고 저기 FMB와 물질 대사율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더 신경 써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에요. 미생물에 의한 그 호기성 처리 방법에서 증가를 그 초래할 경우 그 영양분과 미생물 사이에 알맞은 평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을 FMB, Food to Microorganism이라고 한다. 폭기존에서 유지되는 FMB는 활성 슬러지 시스템이 운영을 결정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FMB가 높으면 대수성장 높은 미생물은 대수성장 단계에 있다. 그리고 시스템 영양분이 과하게 존재한다. 여기 보면은 과하게 존재하죠. 여기 FMB가 높은 경우에. 그리고 또 FM 신진대사율은 최대가 된다. FMB가 높다고 영양물이 그 대수성장 단계에서 영양물질이 그 과하게 많다고 신진대사율이 최대가 되는 것은 최대가 되나 효율이 그 가장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낮은 FMB에서 물질 대사가 내성적이고 침전성이 좋아서 높은 BOD 제거율이 요구되는 경우 2단계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내성 성장 단계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활성 슬러지법의 그 그리고 잠시 후에 어제 하지 못했던 그 수질 오염은 그 연습 문제 풀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활성 슬러지법의 그 공정은 그 유입수가 폭기조 그리고 또 침전지를 통해서 물을 한번 가라앉히고 그 가라앉는 슬러지는 나중에 제거 처리하고 그 위에는 그 상등액 맑은 물만 유출수로 사용을 하여 우리가 폐수를 처리한다. 그리고 여기 슬러지 처리하고 또 일부 슬러지는 반송하여 유입수에 그 포함시킨다. 이런 계통도가 있고요. 처리 조건으로서는 영양소들이 있는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폭기조 유입수의 BOD N 대 P는 100대 5대1의 분포 요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리고 용존 산소는 2mg per 리터 2ppm 이상 유지한다. 그리고 온도는 25에서 30 그리고 pH는 6에서 8이다. 그리고 BOD와 폭기 시간은 요것은 BOD 용적 부하는 BOD 폭기조 용적을 V로 했을 때 BOD 유입량은 BOD 곱하기 유입수량 Q 그래서 V분의 BOD Q 그리고 그 V 폭기조 용적은 유량 곱하기 시간으로 V는 QT 폭기조 용적 V는 우리가
V는 QT로도 유입 수량 곱하기 그 처리 시간. 그래서 여기서 폭기 종족 최종적으로 다 없어지고 T분의 BOD 요것만 해서도 우리가 용적 부하를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식 하나 보면은 V는 단면적 곱하기 높이, 부피는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높이는 얼마인가, 단면적은 얼마인가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식도 있고요. BOD 슬러지 부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용적 부하를 했고, BOD 슬러지 부하는 MLS 곱하기 V.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폭기존의 MLS는 단위 시간당 하루에 가해지는 BOD의 무게므로서 FMB로 나타낼 수도 있다. 이거를 다른 말로 FMB로 나타낼 수도 있다.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복습의 그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FMB는 여기는 MLVSS라고 하는데 뭐 MLSS나 같은 MLSS V분의 BODQ 요거를 FMB라고도 한다. 이렇게 하고 복귀 시간과 체류 시간 요거 참고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슬러지 에이지라는 것은 SS 슬러지 10 어떤 시간이에요? 침전지에서 분리된 고용물은 일부는 폐기되고 일부는 다시 반송되어 슬러지는 복귀 시간보다 긴 체류 시간 복귀존에 체류한다. 이것을 슬러지 10이라고 한다. 고용물 체류 시간이라고도 표시한다. 그래갖고 S분의 XT. X라는 것은 뭐죠? 복귀존일 때 부유물질 농도. S는 그냥 부유물질이고요. MLSS 폭기존의 부유물질을 우리가 MLSS라고 S분의 MLS 곱하기 T.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또 SVI라는 것은 슬러지 지표인데 MLS 농도분의 30분 후 침강 후 슬러지의 부피 곱하기 1000. 이것은 반드시 1000이 따라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매스 실린더 1 리터짜리에다가 SVI를 우리가 측정을 한다면 1000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곱하기 1000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30분 동안 얼마큼 슬러지가 침강을 할 것인가. 그리고 SDI라는 것은 SVI 위에서 구한 식분의 100 이렇게. SDI는 침강성이 좋으려면 최소한 0.7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 침강성 이런 건데 입자의 침강 속도 앞서 말한 스토크 법칙과도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BOD 얼티메이트 BOD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림으로 한번 그려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수질 오염 연습 문제 풀고 마칠게요. 네, 여러분 수질에 관한 연습 문제 하기 전에 아까 BODU Ultimated BOD 최종 BOD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BOD 반응 곡선을 그림으로 제시를 했어요. X축을 경과 시간 T day라고 치고 세로축을 BOD 양 ppm으로 표시를 한다면 이러한 곡선이 형성이 되는데 이 곡선은 BOD5는 BOD를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우리가 실험실에서 5일간 인큐베이터에서 배양을 한다 그랬잖아요. 5일간 BOD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만큼은 이 곡선은 탄소성 산화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 탄소성 곡선이 BOD5 5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러한 상태로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탄소성 산화가 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질소산화로 변하는 과정인데, 질소산화로 변하고 어느 순간에 있어서는 요 그 BOD 곡선이 요 질소산화 곡선을 넘어서고 탄소성 산화 곡선과 마주치는 이러한 시점이 최종 BOD6 Ultimate BOD라고 합니다. 그리고 MBD BOD, BD BOD 그 과정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BOD-U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BOD-U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그림을 넣어놨고, 이 그림은 또 잠시 후에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테니까 이번에는 연습 문제 한번 볼게요. 수소이온 농도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인 용액의 pH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지울 수가 없네. 여기다가 떠놓을게요. pH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그리고 H 플러스 로그 H 플러스 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은, 요거 계산한다면은 마이너스 로그 2 곱하기 10의 5승이죠. 그러면은 5 마이너스 로그 2 요거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답은 4.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4.3이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문제풀이도 하나 넣어놨는데, 문제풀이에서는 2 곱하기 10의 5승인데 2 곱하기 10의 5승이 아니고 2.5 곱하기 10의 5승으로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 내용을 문제풀이에서 2하고 2.5 그거 수정해서 여러분들 바로 잡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pH 2인 용액의 pH 4인 용액보다 몇 배 더 산성인가, 이것은 뭐 계산을 해봐도 알겠지만은 pH 2는 10의 마이너스 2승 몰 퍼 리터고 pH 4는 10의 마이너스 4승 몰 퍼 리터잖아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4승 그거만 계산해도 100배라는 10의 마이너스 2승 차이, 100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활성, 뒤에 연습 문제 풀이에는 요를 2.5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pH 2와 pH 6인 경우에는 얼마였죠? 만 배가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2승 몰 퍼 리터, 10의 마이너스 6승 몰 퍼 리터, 10의 마이너스 4승 차이니까 만 배가 되겠고요. 그 다음 공정의 폐수의 생물학적 처리에 관해서 설명이다. 여러분들 문제풀이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그리고 활성 슬러지공법에서 또 어떤 단계에서 가장 심전 효율이 높은가, 대수, 감소, 대수, 내호흡, 요거 앞에 설명한 거 참고로 보고요. BOD와 N 대 P는 어떤 비율을 아까 100대 5대 1이라고 설명을 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생물학적 폐수에서 미생물에 의한 유기성 질소로 분해되는 과정, 그리고 살수 여상에서 살수 여상이 호기성인지 혐기성인지 그거 하면 되겠고요. 그 내용들 영적부와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문제풀이까지 모두 참고를 한다면 아무 문제 없이 적용이 될 거예요. 잠시 이 그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시간 가질게요. 이상으로 수질에 대한 정리 모두 마치겠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방사선에 관한 문제에서
자료 챕터 2 원자와 에너지에서 보면은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감마성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에서 전자 쌍생성에 대한 문제 3이 있어요. 문제 3의 내용은 이 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감마선이 페어 프로덕션을 일으킬 때 방출되는 양전자의 에너지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제 학생들한테 질문이 와서 그 질문에는 대답을 했지만 여러분들도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에 전달을 해요. 근데 내가 물어보기는 전자 쌍생성에서 방출되는 양전자 에너지라고 물어봤는데, 전자 쌍생성이니만큼 양전자 에너지를 하나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양전자와 음전자 합쳐서 전자의 총 에너지를 구하는 법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그것이 적용이 되는데, 학생들 질문 한번 다시 볼게요. 양전자와 음전자가 에너지 배분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양전자만을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는 양전자, 음전자가 또 에너지가 배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내가 문제를 낸다면 여기서는 이 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가 전자 쌍생성을 일으킬 때 방출되는 전자의 총 에너지는 얼마인가, 이렇게 내는 것이 통상적인 그런 문제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양전자와 음전자가 0.987 메가 일렉트론 볼트를 임의로 분배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0.987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전자 쌍생성에서 에너지는 에너지의 값이 얼마죠? 이 메가 일렉트론 볼트에서 마이너스 1.022 일렉트론 볼트를 빼면은 0.978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나와요. 그런데 양전자와 음전자가 0.978 메가 일렉트론 볼트를 분배 방식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임의로 분배해요. 그리고 임의로 분배해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므로 양전자 하나만의 운동 에너지는 0에서 0.978의 에너지를 가진다. 그래서 그냥 0에서 0.978 에너지의 분배는 임의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양전자의 에너지를 내가 물어봤는데 전자 쌍생성이니만큼 양전자의 에너지는 임의로 분배하지만 음전자와 같이 생각을 하여서 전자의 총 에너지를 그냥 이 문제 자체에 양전자 일렉트론 플러스 그리고 음전자 일렉트론 마이너스, 이렇게 전자의 총 에너지, 그래서 한꺼번에 이 메가 일렉트론 볼트 마이너스 1.022, 그래서 0.978 양전자 음전자 상관없이 그냥 총 에너지의 에 대한 값을 산출하면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약간 혼돈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면서 또 이런 에너지 분배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또 메일도 보내주고 경우를 제시해서 바람직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정리를 마치겠고요. 또 아무튼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만나서 서로 또 이렇게 생각들도 나눠보고, 또 여러분들 생각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제시했던 그런 문제점 이런 것도 해결해보고,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더 의미가 있다면은 시험 결과,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다 가져야 더 끝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다음 기회에 또 만나고, 아무튼 남은 학교 생활 충실히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